지금 켜졌고요. 네. 이런 모습이 와. 무선 컨트롤러가 돼서 이런 식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휴대용 위가 되겠고요. 위의 경우에는 거치형 콘솔이기 때문에 과거에 추억이 있었던 게임보이 본체에 넣는 개조를 한번 바꾸고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개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레트로 수리 그리고 휴대용 콘솔 개조 같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리모네 공방의 이제 김현민이라고 합니다. 그 레트로 기기는 워낙 이제 오래된 기기다 보니까 수리 같은 것도 많이 필요하게 되고 정비도 필요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레트로 기기에 접목을 해서 좀 더 쉽게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만들어 보자는 목적에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지내고 있는 지역은 일본이고요. 보안 전문가로 일하고 있는데 그런 개조라든지 전자기기가 전혀 관련이 없고 최근에 개조했던 PSP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화면, 큰 화면으로 가는 것과 그리고 무선 컨트롤러, 그리고 스위치와 유사하게 갈 수 있다는 점. 해외에서든 국내에서든 PSP 개조를 함에 있어서 무선 개조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무선 개조가 아무도 없다 보니까 관련된 무선 통신에서부터 공부를 해서 아두이노 같은 경우도 공부를 하고 왼쪽과 오른쪽 컨트롤러 양쪽에서 통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주 짧은 타이밍이라도 이제 입력했던 데이터가 느려지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눌렀던 입력이 아주 빠르게 본체에서 인식이 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제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됐던 부분이긴 합니다. 사용된 기기 자체가 화면이 커지게 되면 물론 배터리가 아주 높은 배터리가 필요하게 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들어가 있는 배터리가 이제 1800 정도짜리 작은 배터리가 되는데요. 이제 이번에 사용된 배터리 같은 경우에 2500 배터리 3개를 넣어서 7500짜리 배터리, 높은 배터리에서 좀 더 플레이 타임이 길게 할 수 있도록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메인 전원 스위치가 있고요. 그리고 볼륨 노브가 있습니다. 전원 버튼이 있고요. 하단에는 이어폰 단자 그리고 스피커 홀이 있습니다. 마이크로 SD 카드가 있고요. 충전과 그리고 USB를 사용하게 되는 USB-C 단자가 있습니다. 이제 한 5년 전쯤에 옛날에 이제 구엑박이라고 하는 엑스박스 기종을 사용하고 있던 기종이 고장이 나게 되면서 어디서 수리를 맡길 데도 없다 보니까 혼자서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수리를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해외 쪽 자료를 검색을 해서 찾아보고 이제 개조를 한다든지 하는데요. 물론 부족한 부분은 직접 이제 본체를 뜯어서 기기를 조사를 해서 개조를 하기도 합니다. 닌텐도 64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존의 본체는 상당히 큰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작은 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판을 많이 잘라내야 됩니다. 카세트를 뽑았을 때는 꼭 이 그림을 확인할 수 있게끔 디자인적인 부분도 많이 생각을 해서 그럼 케이스도 직접 제작을 하신? 이 부분도 이제 3D 프린터로 다 제작을 하게 되었고 3D CAD로 설계를 해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건 이제 휴대용 플레이스테이션 2가 되겠습니다. 이 게임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폴더 형식으로 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열고 닫히는 형식이 되었고 컨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손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플레이스테이션으로 잡고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CD-ROM을 사용해서 게임을 구동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을 했고 USB 메모리에 게임을 넣어서 구동을 하도록 제작을 하였습니다. 이제 직접 가지고 있는 게임식들을 백업을 해서 불법적이지 않더라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듀얼쇼크 컨트롤러를 그대로 사용을 해서 조작하면 이제 문제가 없도록 하게 하고요. 아날로그 스틱 같은 경우는 듀얼쇼크는 좀 크기 때문에 스위치 쪽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상단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L버튼과 R버튼이라고 해서 이제 상단 버튼인데 이 부분도 케이스가 커지게 됐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작이 힘들기 때문에 한 손에 잡았을 때 이 부분이 잡히느냐 제대로 누를 수 있느냐 그런
조작감에 신경을 많이 써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한국에 있을 때도 게임을 즐겨 하긴 했습니다. 지금은 일본어도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대화를 알게 되고 하다 보니까 옛날에 즐겼던 게임과 그리고 지금 일본어를 알고 있는 새로운 관점에서 보는 게임이 너무나도 다른 점에서 새로운 재미를 느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레트로 게임을 하다 보면 옛날 같은 시절에 같은 게임을 즐겼던 추억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추억 얘기하는 것도 하나의 재미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휴대용 위가 되겠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한국에서 정발이 됐기 때문에 위 게임을 즐겼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된 케이스는 게임보이 케이스가 되겠고요. 3D 프린터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분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과거에 추억이 있던 기기를 활용해보고 싶은 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작은 크기로 이제 PC 기판을 잘라내는 작업이 중요했고요. 레귤레이터 같은 전압을 만들어내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은 가장 최근 이제 부품들을 활용을 해서 작게 크기를 줄인 뒤 넣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부분이 이제 자작품이 많게 되는데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저만의 작품을 만든다는 건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만드는 것 자체 과정도 되게 이제 재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사람들이 해보지 않은 개조, 비인기 기종인, 특히 세가 세턴이라는 기종이 있는데 해외에서도 이제 개조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포기한 기종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도를 해서 처음으로 이제 이런 휴대용 기기 개조를 해봤다라는 것도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